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20년째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이순희님의 사연입니다. 그럼 이순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이순희입니다. 20년 전 남편 사업이 망하고 세 살배기 딸을 키우며 막막했던 그때 급하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일단 돈만 벌면 되지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고작 몇 달이면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이 일은 제 인생 전부가 되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상부터 취침까지, 세수와 식사, 기저귀 교체와 투약까지 그 모든 일상을 함께하면서 저는 수많은 것들을 목격했어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요양병원의 진짜 모습을 20년 동안 제가 본 슬픈 현실들을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평생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며 세 자식을 혼자 키우신 김정순 할머니가 창밖만 바라보고 계세요. 벌써 일주일째예요. 순이야, 오늘은 우리 막내가 올까? 할머니, 막내분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으세요. 면회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5시까지 계속 창밖을 바라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요. 하지만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매일 보는 풍경이에요. 면회 시간이 되면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만 쳐다보시는 어르신들. 누군가 내릴 때마다 혹시 우리 집 사람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목을 빼고 보시다가 다른 분의 가족인 걸 확인하고 실망하며 돌아가시는 모습. 저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은 김정순 할머니 생신이거든요. 83세 생일이에요. 아침에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혹시 애들이 기억할까? 제 가슴이 먹먹했어요. 생일인데도 가족들로부터 연락 한 통 없으셨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실이에요. 127명의 어르신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면회를 받으시는 분은 고작 12명 뿐이에요. 나머지 115명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에만 가족을 만나세요. 더 슬픈 건 그 12명마저도 대부분 10분 남짓 머물다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바쁘니까 자주 못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확실해지더군요. 매일 아침 7시부터 어르신들을 깨워서 세수시켜드리고 아침 식사 도와드리고 오전 운동 도와드리고 그런 일상을 반복하면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어요. 순이야, 우리 큰아들이 승진했다는데 바빠서 못 온대. 둘째는 아이들 때문에 바쁘고 막내는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다고 하네. 처음엔 단순히 바빠서 못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소 첫 달에는 가족들이 자주 와요.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음식은 입맛에 맞으세요? 하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 면회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6개월이 지나면 명절과 생일에만 오시고 1년이 지나면 명절에도 안 오시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그 변화를 20년 동안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다 봤어요. 처음엔 애들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라고 말씀하시다가 점점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고 나중엔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건 아닐까? 라고 자책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20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방영수 할아버지. 자식이 4명이나 되시는 분이었어요.
큰아들은 대기업 과장, 둘째는 의사, 셋째는 변호사, 막내딸은 교사.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셨죠. 할아버지가 경도 치매 진단을 받고 이곳에 오셨을 때 자식들이 모두 와서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각자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자주 오셨어요. 돌아가면서 매일 한 명씩은 꼭 와서 할아버지를 챙겨드렸어요. 할아버지도 그때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가끔 정신이 또렷하신 날에는 제게 자랑하시곤 했거든요. 순이야, 우리 큰애가 또 승진했다네. 둘째는 병원에서 인정받는다고 하고, 셋째는 큰 사건을 맡았다고 하고, 막내딸은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네.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매일 오던 게 이틀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두 번이 되고,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할아버지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가족들의 발걸음은 더욱 뜸해졌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못 알아보시는데 가서 뭐해라는 말까지 들렸거든요. 할아버지는 가끔 정신이 또렷하신 날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순이야, 내가 이 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 등골 빠지게 일해서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다 대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짐이 된 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6개월 동안 자식들이 면회 온 건 딱 3번. 추석, 설날, 그리고 할아버지 생신 때 뿐이었어요. 돌아가시는 날도 저만 곁에 있었어요. 자식들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며 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순이야,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그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지난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평생 미용사로 일하시며 동네 사람들 머리를 예쁘게 해주셨던 최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신 거예요. 할머니는 자식이 3명 계세요. 모두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들이에요. 저희가 응급 상황이라고 연락을 돌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연락받은 큰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이들 돌봐야 해서 당장은 어렵고요. 아내가 감기 걸려서. 막내딸은 출장 중이라서 이틀 후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근무 끝나고 개인 시간을 내서 응급실까지 가서 밤새 지켰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거든요. 새벽 3시쯤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순이야, 너 왜 여기 있어?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우리 애들은? 연락은 드렸는데 바쁘시나 봐요. 할머니가 그때 흘리신 눈물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9시쯤 큰아들이 오셨어요. 제가 밤새 지킨 걸 보시더니 미안해 하시긴 했지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머니 상태 어때요? 많이 위험해요. 일단 회사는 가봐야 하는데. 그 말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남의 어머니를 밤새 지키고 있는데 친아들은 회사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최순자 할머니가 회복되신 후에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이야,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짐이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정말 그래. 애들이 바쁜데 내가 자꾸 아프면 얼마나 귀찮겠어.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74세 평생을 가족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이 스스로를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용사로 일하시면서 번 돈으로 자식들 대학 보내시고 결혼 자금 대주시고 손자 키우는 것까지 도와주셨던 분이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여다 드리고 예전에 하시던 미용 이야기도 많이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날부터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저라도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어서예요. 순이야, 고마워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이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곳에 오지 마세요. 저희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 127명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면회 받으시는 분은 고작 12명이에요. 나머지 115명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에만 가족을 만나요.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 47분 중에서 마지막 임종 때 가족이 함께 있었던 분은 단 8분. 나머지 39분은 혼자 또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혼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어르신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순이야, 가족들이 바쁜 건 이해해. 근데 가끔은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건 아닐까? 애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이런 말씀들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본 가족들의 모습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면회 와서 5분 만에 가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르신과 대화는 거의 안 하고 간병사에게만 질문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불편한 건 없으시고? 같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가세요. 비싼 영양제나 과일은 사오시지만 어르신이 정작 원하시는 건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돌아가신 후 유품 정리하러 1년 만에 처음 오는 가족들도 있어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이런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이런 현실을 본 요양보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세요. 첫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세요. 가족만큼 소중한 게 친구예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친구가 더 든든할 때가 많아요. 둘째, 취미활동이나 종교활동 등 본인만의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를 만드세요. 교회든 절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좋으니 꾸준히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셋째, 경제적 독립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겨요. 집에서 도우미를 쓸 수도 있고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넷째,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들도 그들 인생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방해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을 사세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세요. 20년 동안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 어머니만큼은 절대 이런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매일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3번은 꼭 찾아봬요. 바쁜 날에도 최소한 안부 문자는 보내드려요. 제 딸에게도 늘 말해요. 엄마가 늙어도 요양원에는 보내지 마라. 차라리 집에서 도우미 써달라고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어르신들에게 저라도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어서예요. 순이야, 고마워.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아. 내가 내 딸 같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의 보람을 느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어르신들의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들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가족들이 안 와도 저희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진짜 가족을 그리워하신다는 걸.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가족이 데려가는데 혼자 남으신 분들이 얼마나 쓸쓸해 하시는지. 20년 전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오지 않는 날에는 제가 가족이 되어드리고 외로워하실 때는 제가 친구가 되어드려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 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늙어요. 언젠가 우리도 이 어르신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을 기다리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20년 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을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돈이나 건강보다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걸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20년차 요양보호사 이순희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순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